안녕하세요. 저는 33살 여성으로 파렴치한 시댁에서 뻔한 일들을 정리하고 무사히 탈출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더 많이 갖고 싶어 하고 이왕이면 돈도 많았으면 하는 욕심이 있지만 마음속에 욕심만 가득해선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그래서 욕심과 반대인 마음도 있습니다. 그걸 양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양심에 찔려하거나 창피함을 느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더니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는 사람을 보고는 낯가죽이 두껍다는 말을 하고 양심이 없다는 말을 하죠. 저는 이러한 욕심은 나이가 젊거나 세련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만 보이는 행동들로 알았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나이가 들면 타인을 위해 배려하는 마음이나 손해가 생기더라도 넘어가는 미덕이 생기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당연한 건 아니었어요. 저의 시댁이 될 뻔한 사람들이라면 조금이라도 염치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저도 이런 결정은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저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만나서 12년 동안 함께해서 결혼을 결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학교에서 만나 캠퍼스 커플로 오랜 기간 사귀었어요. 대학교 이후에도 남자친구가 군대에 갔을 때도 매번 만나러 가며 기다렸죠. 그 후에도 서로 취업할 때까지 예쁘게 만났어요. 해수로 보면 10년이라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양가와 부모님끼리 왕래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제 친정 부모님은 충북에 위치한 돼지 축사를 하시는 분들이셨어요. 지금은 우리 부모님의 직업이 부끄럽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처음 남자친구와 사귀었을 때는 이런 얘기를 하기에 약간 부끄러웠습니다. 아버님은 공무원이시고 어머님은 전업주부이신데 때때로 부끄러움을 느낀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고 남자친구는 물론 부모님도 친정이 축사하는 사실에 대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남자친구가 제 친정에서 일을 도울 때도 있었고 저희는 만난 지 이미 8년째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서로 언제쯤 결혼을 시키는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며 가끔씩 선물 세트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이 될 분들은 저희가 사한다 부분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거나 싫어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예전엔 시댁에서는 한순간에 확 돌변했거든요. 어떻게 변했는지 들으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제가 살 때 결혼 얘기가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시아버지가 많은 돈을 보태줄 수가 없어서 2년 뒤쯤에 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셨어요. 사실 그때 우리가 모은 돈이 많았다면 저희는 돈을 모아 결혼했을 겁니다. 그러나 남자친구나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한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닌데 조금 더 지금 결혼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둘만의 힘으로 결혼하는 방안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열심히 결혼 자금을 모으고 있었는데 그런 중에 친정 부모님께서 저와 오빠를 불러주셨어요. 제가 형은 한 명 있는데요. 오빠는 원래 회사 다녔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하는 축하가 작은 편은 아니었고 부모님은 계속 장남인 오빠가 축사를 이어받았으면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오빠가 회사 다니고 싶다고 했었는데 저도 그렇지만 오빠도 아버지가 어떻게 축사를 진행하는지 가까이에서 보기에 그런지 그 업무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저같이 서울 근처로 올라와 취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 두 분이서 축사를 운영하시고 몇 분의 직원들도 계셨던 것으로 알아요. 근데 친정 아버지가 연세를 먹으시니 힘에 겨워 하시나요? 그래서 어느 날 저와 오빠를 불러 모아 축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도 연세가 들었는지 힘에 겨워서 축사를 조금 정리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는 언젠가 장남이 너가 사위를 어느 정도 배우면서 가업을 이어받았으면 하는데 만약 내가 정말로 싫다면 조금씩 정리를 해나가려고 했어요. 여태까지 저희가 모아놓은 돈도 있고 너희들이 각자 직장에 잘 살고 있으니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요. 말이죠. 저희나 친정 오빠나 아버지께서 축사를 정리하신다고 하셔서 마음이 이상했어요.
그런데 오빠가 갈고리를 올려받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아버지께서는 축사를 얼마나 힘들게 운영해 오셨는지 아셔서 저가 가업을 이어받아서 운영할 거예요. 사실 제도 가업을 이어받고 싶긴 했는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이 돼서요. 이번 달 내로 회사를 정리해서 내려올 거예요. 사실 평생 회사 일을 할 수 있을지 걱정도 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아버지께서 하시던 축사 일이 너무 힘들어 보였고 직장 생활도 만만치 않으니까요. 그래서 잘 됐다 생각하고 있었고 만약에 제가 거절하면 어떡하지 생각도 했지만 괜히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기 싫어서 그냥 정리하려고 했어요. 마아서 하면 너무 좋지. 친정 오빠는 내심 축산 사업을 물려받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정 오빠는 친정 아버지한테 조금씩 축산 일을 배우기로 하며 물려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친정 부모님과 오빠 사이에서 듣고만 있던 저는 오빠 집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를 물어봤어요. 제가 그때 이직하려고 한 회사가 오빠가 살던 집 근처였던데 어차피 오빠는 친정으로 내려와야 되니 그 집을 잠시 제가 쓰고 싶었거든요. 오빠가 아빠 집으로 내려와서 살면 오빠가 지금 사는 집은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이번에 그 근처 회사로 이직하게 되어서 거기서 살아도 되나 해서 당장 팔 거라면 나도 그 전세 만기가 돼서 집을 팔 것 같아요.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그러니 내가 함께 살면 좋겠어요. 요즘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어서 아버지에게도 팔지 말고 전세나 월세로 주라고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내가 좀 더 살다가 집값을 모르면 그때 팔아도 괜찮겠죠? 그러니 둘째가 너희 오빠 집에 가서 살면 돼요. 나중에 결혼할 때 가져가면서 그때 집값이 안 좋으면 전세로 줘도 되는 거고. 결혼 자금으로 생각해야 해요. 우리 친정 아버지는 막내딸인 제게 정말 친절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죠. 그런 식으로 저는 친정 오빠가 살았던 집을 물려받아 사용하게 됐어요. 이사하는 날에는 남자친구를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함께 할 거예요. 신혼집에 대해 얘기했어요. 저희가 30살에는 돈이 부족해서 의도치 않게 결혼을 미뤘는데 집을 매여야 한다면 더 빨리 결혼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여기는 원래 우리 오빠가 살던 곳이었는데 오빠가 친정 아버지로부터 상속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려갔고 이번에 나는 여기 근처 회사로 이직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살아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쾌적하다 하더라고요. 아직 혼자 살기에는 넓기는 하지만 나중에 너와 결혼해서 살면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에는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해. 너의 회사도 여기 근처에 있으니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이곳을 우리 신혼집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부모님이 허락하셨어. 결혼하기 전까지만 사용하고 결혼 후에는 다시 내려가야 한다고 말이야. 아이야, 이런 집을 신혼집으로 받으면 거대한 축복이겠지. 이곳은 30평을 넘는 거야? 아이야, 이곳은 32평이야. 30평을 넘어서야 해. 나도 결혼할 때쯤이면 아버지에게 다시 돌려줘야 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신혼집을 사용하거나 팔아서 결혼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하셨어. 우리 집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 우리 회사도 가깝고 다른 곳을 찾을 필요도 없어. 사실 결혼 준비할 때 가장 걱정됐던 건 신혼집이었거든. 부동산 가격이 매우 높아서 빚 없는 집을 살 수 없었거든. 그래서 만약 결혼하게 된다면 전세로 하려고 했어. 그런데 친정 아버지가 신혼집에 대해 걱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어. 남자친구도 정말 다행이라며 좋아했어. 그런데 사실은 친정 부모님이 주시는 거라서 친정 아버지 명의거나 내 명의로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남자친구가 시어머니에게 무료로 온 것을 나에게 공동 명의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취지는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가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으니 장소로는 명의로 되어 있는지는 아마도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결혼 후에 내 명의로 되돌려 줄 것 같습니다. 그냥 친정 부모님의 명의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괜히 내야 할 세금 같은 것들은 너무 머리 아플 것 같아요.
아버지도 편한 대로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에게 명할 때에 내 이름도 함께 넣어서 공동명의로 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공동명의로 바꾸십시오. 등등 이중으로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좀 편할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공동명의를 선호합니다. 상황은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올해 우리는 연애를 하기도 했고 신혼집에 함께 살았는데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남자친구는 돈을 거의 없었어요. 남자친구를 사랑했지만 아직 그와의 공동명의 등기는 이른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좀 이르다고 생각되고 또 아직 제 명의도 아니고 동명이나 누구 명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혼하면 내 것도 그의 것도 되겠지만 남자친구가 상처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말해도 남자친구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공동명의에 대한 장점이 있어서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설정하면 나중에 명의를 변경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말하는 거지. 우리 엄마가 말했는데 처음에 주택을 구할 때 그렇게 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좋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내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은 대부분 공동명의를 사용하니까 우리도 어차피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설정하면 되는 거야. 물론 당장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돈을 모아서 집을 사는 게 아니잖아. 공동명의는 둘이서 반반해서 집을 산다는 의미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무료로 집을 받는 셈이라고. 그래서 당분간은 친정아버지 명의로 두거나 변경을 해도 내 명의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몇 년 후에 우리가 이사를 가거나 할 때 그때는 다시 결정하면 될 거야. 명의로 하면 되는 거예요? 벌써부터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는 원하지 않으실 것 같아. 입장 바꿔서 내가 집을 해오는데 내가 돈 한 푼 안 들이고 공명해달라고 하면 당황스럽지 않겠어? 제가 완강하게 공동명의는 아닌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 남자친구는 어느 정도 수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공동명의에 대한 얘기는 안 꺼내겠다. 다음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마 제가 한 얘기를 들으셨기 때문이겠죠. 잘 지내고 있지? 다름이 아니라 너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친정 부모님께서 신혼집으로 하라고 하셨다며. 그러면 공동명의로 하는 게 맞지 않니? 내가 성의를 태는 얘기했는데 너랑 대화가 잘 안 된 것 같더라고. 그런데 이런 거 남자들이 뭐라니,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어머니, 우리가 같이 돈 모아서 신혼집 산 거면 모르겠는데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그냥 저희 쓰라고 주신 거라서요. 그리고 친정아버지가 명의를 변경해 주실지도 아직 몰라요. 근데 공동명의 말씀하시는 건 아직 이런 거 같아요. 저희 아직 결혼도 안 했잖아요.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다 보니 저도 조심스러워지고.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니 공동명의를 하는 건 아직 이른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공동명의를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너희가 사귄 지 10년인데 결혼 시간 했다고 남처럼 구는 건 섭섭하다해. 그리고 지금 다른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니고 벌써 내가 사는 집이지 않니? 명의만이라도 먼저 바꾸어 주실 수 있겠다고 말씀드리면 되는 거야? 그리고 신혼집을 하라고 주셨다면 결혼하기 전에 명의를 옮겨줄 수도 있잖아. 나중에는 공동명의로 바꾸면 세금만 더 들고 좋지 않아. 그리고 이런 말까지는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너의 명의로 하지 않으면 우리 아들이 해간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것 같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러니까 어른 말을 들어라. 어른 말을 잘 듣으면 자다가도 도움이 되는 법이야. 제가 들어보니 다른 이에게 말할 때 신혼집 명의가 며느리로 불린다는 것이 신경 쓰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싫으면 집을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해줄 돈이 없고 아들의 이름으로 집이 하나 있다면 다 싶으신 것 같아요. 그때는 단호하게 말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냥 부모님께 여쭤보겠다고 하며 어렵게 넘겼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매일 같이 전화하셔서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셨죠. 제가 빚을 진 것처럼 독려하셨습니다. 부모님께 여쭤봤는데
무엇을 하시려는지 공동명의로 해도 괜찮다고 하시지 결혼이 형식적인 일이니까 혼인신고를 아파트 명에 먼저 바꿔라 그래야 너도 마음이 편하지 않겠어. 요즘 정신이 없어서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아마도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 어머님이라면 그러지 않을 거예요. 어머님이 집을 해주셨는데 제가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하면 해주실 거예요. 당연하지. 요즘에는 다 공명한다고 하더라도 워낙 장점들이 많잖아. 내가 말하기 어려우면 내가 연락해서 물어볼까? 제가 빠릿빠릿하게 행동하지 않으니 시어머니는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친정 부모님께 얘기를 해주겠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거절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한테 전화해서 한마디 했죠. 어머, 오셔서 공동명의로 변경하려고 하시는데 너무 하신 거 아니야? 내가 얘기 잘 들려봐봐. 엄마는 공동명의로 하는 게 우리한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리고 나도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우리 같이 사는 집 명의가 너로만 되어 있으면 내 집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나 어차피 결혼하면 서로의 것이니까 처음부터 공명이라는 게 좋지 않겠어요. 시어머니와 나이도 있으시고 본인 아들이 기우는 결혼은 시키고 싶지 않으실 테니 공동명의를 주장한다 치더라도 남자친구가 그건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남자친구는 시어머니 말이 맞다며 공동명의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하며 저를 설득하려고 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순간 욱해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지 하려고 안 했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염치가 없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없을 수가 있어요. 내 명의로 된 아파트라 해도. 저희 형편의 32평 아파트가 맞을까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돈 한 푼 안 받고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공동명의로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요. 제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면 남자친구도 이제 그만해야지라는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공동명의가 좋다는 말에 계속 되풀이하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공동명의를 하고 그러니까 나도 신혼집에 함께 사는 건데 같이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공동명의로 하는 게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도 하던데 아버지로부터 받은 아파트는 공동명의를 못 하는데 그냥 우리 반반씩씩 결혼해 그러면 공평하게 둘이 합친 돈으로 하는 거니까 공명할 수 있겠죠. 내가 말한 것처럼 공동명의가 많다 보니 둘이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결혼이 많으니 그렇게 하자고 계속 공동 이름을 넣자는 것 같아요. 명의만 주장하는 남자친구에게 질려서 그냥 신혼집 받지 말고 우리 둘이 힘으로 해보자고 말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남자친구가 전화를 걸어와서 시어머니가 화를 내셨다고 했어요. 엄마께 반반 결혼으로 진행할 걸 제안했더니 노발대발하며 신혼집을 주의했는데 솔직히 돈이 얼마나 들었으면 대출을 받으면 대출이자 등과 같은 비용들이 많이 들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냥 남자친구 명의로 하면 내 명의만 추가하면 되는 거잖아요. 남자친구는 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계속해서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혼을 내며 말했습니다. 이건 엄연히 우리의 가족 재산이고 우리의 아버지 명의이며 우리 아버지가 주신다고요. 딸이라는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요. 또 계속해서 공동명의가 아니라는 걸 말씀하는데 어떻게 내 이야기를 듣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 집을 사기로 하든 대출이자를 내든 월세를 내든지 해서 우리 돈이 모두 때문에 해결하자고요. 반반 결혼으로 진행하면 뒤태가 없을 것 같아서 우리 부모님께 새 집은 우리가 따로 구한다고 말씀드릴 테니 너도 그렇게 알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내가 시부모님께 우리 반반 결혼한다고 말씀드릴 때 나한테 전화를 그만 오게 해줘요. 남자친구한테 친정 오빠가 살던 집을 물려받게 된 날부터 공동명의를 계속 해달라는 말을 들었더니 정말 노이로제가 생기더라고 해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권리를 주장하려면 그만큼의 책임도 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두 번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말해줘야 한다고요? 공동명예를 주장한다면 가히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둘이서 번 돈으로 집을 사면 더 이상 공명에 대해 말을 듣지 않아도 되니 문제가 될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내가 얘기할 테니 너희 집은 내가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괜히 시어머니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듣기 싫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도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서 남자친구가 잘 얘기했나 봐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친정집으로 내려가 반반 결혼으로 진행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아빠가 우리 신혼집으로 쓰라고 준 거를 우리 안 쓰고 반반 결혼하려고, 그래서 요즘 같이 집을 알아보고 있으니까 집을 구입하려면 부동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결혼하려고 했던데 괜찮겠어요? 요즘 집값이 많이 올라서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특하다. 아버지께서 쉬는 집으로 사용하라고까지 해주셨는데 그 집을 팔면서 생기는 돈을 보태줄 테니까 이후에 대출을 받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아. 해 친정 아버지께 반반 결혼한다고 말씀드렸더니 걱정하실 것 같았지만 장하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또 집을 팔면서 나온 돈을 보태주신다고도 말씀하셨어. 이야기를 하면 남자친구나 시어머니가 한마디씩 거실까봐 따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와 상견례 장소를 정해놓고 대부분 한정식 집에서 많이 하거든요. 찾아봤는데 가성비 좋은 곳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 다른 곳으로 견해 장소를 변경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성의를 봐서 견해 장소를 확인했지만 거기는 한눈에 봐도 저렴해 보였고 견해 장소로는 별로인 것 같았어요. 그러나 거기서 많이 들어 한다고 하던데 음식도 깔끔하게 잘 나오기도 하고 괜찮은 한정식 집인데요. 한정식 집에서는 많이 안 되곤 하지만 우리도 그럴 필요 있니? 다들 많이 하는 공동명의라도 우리는 안 하는데. 그래서 내가 괜찮은 거라 함께 가세요. 주소는 따로 보내드릴게요. 시어머니와의 통화 내용에 가세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잠깐 기분을 상하셔서 그런 거겠지 생각했어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보내주신 상견례 장소는 정말 초호화 식당이었는데 심지어 예약하기 어려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돈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충북에서 오시고 결혼식도 서울에서 해야 되니 당연히 시부모님께서 부담하시는 것이겠지 했거든요. 근데 남자친구가 저에게 상견례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 우리 부모님이 장소도 예약하고 그랬으니까 장인이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라고 했거든요. 그걸 왜 우리 쪽에서? 우리 결혼식도 서울에서 하고 우리 부모님이 올라오시는 거잖아. 심지어 그 식당도 시어머니가 예약하신 곳이잖아. 근데 왜 우리가? 우리 엄마께서 결혼식 비용을 적게 부담하는 쪽에서 상례 비용을 부담하는 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장인어른께 말씀드리면 이해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제 오빠가 먼저 결혼을 해봤다면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 수 있었겠지만 저희 집에서 결혼은 처음이라서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초화 식당을 마음대로 예약하시고 남자친구를 통해 저희에게 계산을 하라고 하셔서 난감했습니다. 원래 이런 방식인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부모님께 말씀을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3교대 장수라고 하시면서 초화 식당에서 상대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되어 적당한 것으로 예약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시어머니 말씀은 결혼식 비용을 덜 내는 사람이 상납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난처한 듯 친정아버지께 말씀드리니 친정아버지는 뭐가 걱정이냐 하신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상견례 날에는 그런 곳에서 먹는 거지. 그리고 그럴 때 돈을 쓰라고 열심히 버는 거야? 그리고 사돈 쪽에서 나름 고민해서 결정하신 건데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바꾸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거기로 가. 비싸도 뭐 한 끼에 1,000만 원 하겠어. 그 정도 비용이라도 해도 너희 결혼하는데 돈이 아깝겠죠?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부모님이 서울까지 올라오시는데 가격까지 부담드리는 게 죄송스러워서 그래요. 제가 부담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가게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싸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 준비가 정신없을 텐데 이런 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친정아버지는 항상 안심시켜주시며 괜찮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내 마음 한켠엔 계속 죄송한 생각이 들어요. 시어머니가 원래 이런 스타일이셨으면 나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을 텐데
시어머니는 우리를 아끼라는 말을 자주 하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초아 식당에서 만나자고 연락하시는 것은 직감적으로 시어머니가 심정이 뭔가 뒤틀렸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친정 부모님도요. 괜찮다고 하시고 상냥하게 날짜도 다 잡았다는 상황이니 오히려 엎을 수 없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막상 상견례 자리에 가면 잘 해결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상냥한 자리에 갔는데 시어머니의 표정이 안 좋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마조마하며 앉아 있었어요. 다행히도 상냥한 초반 분위기는 좋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신혼집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친정아버지께서 우리가 반반 결혼을 한다고 말씀드린 사실을 기특하게 생각하시며 먼저 신혼집에 대해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제가 신혼집으로 사용하라고 집을 주셨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반면에 반반 부담해서 신혼집을 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 생각이 정말 기특하지 않습니까? 우리 딸도 그렇지만 사돈도 아들을 잘 키우셨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서로를 응원하고 있는지 감사한 마음이 들죠. 만나는 지 얼마나 되었는지, 애들이 이렇게 오래 연애를 했는지 신혼집 얘기를 꺼내자마자 시어머님 표정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셨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모두가 놀라서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싶었지만 나이도 다 차서 결혼을 시키는데 여자가 집을 해오더라도 공동명의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걸 아닌가요? 애들이 1년, 2년 사귄 것도 아니고 10년이나 사귀는데 공동명의로 진행을 안 한다는 소리를 듣니 너무 섭섭해서 제가 지원이한테 공명의 하라고 했더니 갑자기 반반 결혼한다고 통하더라고요. 부모님 처음에는 신혼집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동명의로 해주셔도 되지 않을까요? 애들이 남동생이나 부부가 될 것이니까 부모로서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위는 아들이 아닌가요? 친정 부모님은 제 이야기만 듣고는 저와 남자친구가 잘 얘기하고 결정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면의를 주장하며 신혼집을 요구하시니 당황했어요. 그때 반반 결혼한다고 얘기했을 때 친정 부모님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내줬거든요. 저도 결혼하고 오빠도 내려와 부모님과 업을 물려받고 있는 상황이라 다른 지역에 있는 집까지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 당시 제가 살던 아파트의 가격은 상당히 높았던 시기였으나 매물이 부족하여 연락이 상당히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친정아버지께서 이미 그 집이 팔렸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혼에 대한 얘기만 들어서 이런 사정을 몰랐어요. 만약 집이 팔리지 않았다면 계속 살 것을 제안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미 집을 내놓고 계약이 완료된 상황이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네요. 친정 아버지께서는 다시 집을 봉양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는 코를 움켜쥐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 집안은 돼지를 기르는 집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주 냄새가 진동합니다. 돼지나 키우는 집안 딸은 예쁘게 봐줘서 결혼까지 허락했는데 결혼 날을 잡기 직전에 이렇게 말이 엉망이 될 수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또 애들이 갑자기 반반 결혼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 말리는 생각을 해야 해요. 이렇게 생각이 없어서야 신혼집을 주는지 안 주는지에 대해 서로 기싸움을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굴 거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기분이 다 상해서 밥은 됐고 냄새나서 억하니 따로 드실 거예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 앞에서 소리치며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어리둥절해 하시며 그 봉투를 열어보셨어요. 저도 옆에서 뭔가 궁금해하며 봤지만 거기에는 무엇이 들어있을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알아요. 5만 원짜리도 아니고 10,000원짜리 10장이 들어있더라고요. 그걸 보니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눈을 어둡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친정아버지는 10,000원짜리 봉투에 들어있는 장을 보시고는 허탈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봉투를 열어서 허탈하게 웃는 우리 친정아버지에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10년이나 연애해놓고 이제 아이도 다쳐서 누구랑 결혼하겠어요? 그러니 마무리까지 잘하고 싶으시면 계약금을 다 돌려주든지 해서 신혼집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세요. 안 그러면 이 결혼 없어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도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어머니는 제 나이를 거듭 제 딸 결혼시키고 싶으면요. 신혼집을 되돌려 놓으라는 식으로 재물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런 무례한 행동을 프리셋는 것만으로도 남자친구라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가만히 앉아 있었죠. 아마 시어머니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친정 부모님은 남자친구의 생각을 묻는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사돈이 얘기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요. 사실 신혼집을 선물로 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갑자기 여자친구가 반반 결혼을 제안해서 저도 당황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신혼집만 있다면 부담이 적어질 거라 생각해요. 남자친구는 친정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며 신혼집을 선물하고 싶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 말을 조용히 듣던 것 같았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 식당 사장님을 불러왔어요. 종업원을 부르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사장님을 부르는 상황은 흔치 않죠. 그러나 시어머니는 본인이 우월하다고 생각한 모양인지 갑자기 비아냥거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식당 사장님을 왜 부르세요? 고기를 좋아해서 좀 가고 싶은 거죠. 시골에서만 살다가 이런 음식을 처음 먹어본단 말이죠. 여기 음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하지 않았으니 이것도 싸게 주세요. 제가 여기에 가격대가 좀 있는 편인데 서울에서도 알려진 곳이거든요. 신랑 생각해서 특별히 예약한 곳이에요. 만약 신혼집이 결정되면 따로 한 번 더 모실게요. 신혼집은 다음 주 안으로 정해지면요. 해결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야기하자 우리 친척 아버지는 싸울 필요조차 없다고 하셨다. 그곳에는 식당 주인이라는 분이 들어와서 우리 친척 아버지를 보자 웃으시며 인사하셨다. 오늘 우리 집에 상봉을 할 집은 형님께서 귀하게 온 점을 더 좋게 대접했을 텐데 미리 말씀해 주셨다. 이전에 딸의 결혼 소식을 듣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아들 중 한 명을 소개해 드리고 싶었지만 인사를 늦게 드려 죄송합니다. 우리 형님 후배입니다. 예전부터 우리 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왔습니다. 보내려고 했는데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쉬워요. 되었네요. 저희 형님이 같은 사돈을 드시면 아주 안실하실 거예요. 부자는 저리 가라 하며 돈을 보시잖아요. 시어머니는 식당 사장님이 하는 소리를 듣고는 눈이 휘둥그레지셨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축사를 하신다는 사실만 알았지 돈이 얼마나 되는지 몰랐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부자이신 건 잘 몰랐네요. 아무래도 식당 하시다 보니 잘하시는 사이인가 봐요. 뭐, 돼지고기를 받으시는 건가요? 그럼요. 서울에 있는 고급 식당들은 다 형님 목장에서 고기를 받는 거려. 형님 네 목장 고기가 제일들 쳐요. 좋아요. 그래서 고기를 받고 싶다고 해도 못 받아요. 서울에서도 유명한 식당 몇 개만 받는다는 것으로 알아요. 저번에는 어떤 호텔에서도 형님께 고기를 살고 싶다고 했는데 형님이 그 사장님한테 전화를 하셨잖아요. 그 사장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주면 안 될까요? 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저희 형님이 충북에 계셔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서울 부자들보다 지방에 있는 부자들이 더 알짜랍니다. 저희 형님이 말하길 때이 내가 무슨 부자야? 그냥저냥 먹고 사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얘기 안 해줘도 돼. 형님이 그 정도면 부자라고 하셔서요. 저희만 해도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고기를 주문하잖아요. 이 형님이 이렇게 겸손하기까지 해서 그래서 인성도 좋다고 아주 파다하게 소문이 나셨어요. 식당 사장님은 계속 우리 친정아버지를 칭찬하십니다. 이에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소규모로 생각하여 무시하는 말들을 하였지만 생각보다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에 시어머니의 태도가 변화하였습니다. 그럼 여유도 있으신 분이시네요. 다른 곳에서도 해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처음부터 애들이 공동명의로 들어가면 세금도 적게 내야 좋겠죠. 저는 여유가 있으신 줄 몰랐습니다. 그럼 이렇게 신혼집에 언성 높일 필요도 없었어요. 나는 하나가 있는 달에 결혼시키는데 돈을 아끼시길래 친정에 돈이 없나 생각했거든요.
어디로 이어지는지 예전에 우리 함께 해야겠습니다. 아들이 축사에 도와주러 갔을 때도 돼지가 너무 많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좀 더 넉넉하게 결혼 비용을 내주실 건 어떠세요? 시어머니는 전에 했던 무례한 태도를 사과하는 것은커녕 돈도 많은 집안이니 공동명의 집을 하나 더 해달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기가 막힌 우리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딸이랑 댁 아드님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안 주셔도 돼요라고 들으셨다. 저희가 돈이 부족한 집안은 아니라서요. 이걸로 맛있는 음식이나 사드세요. 친정 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싸늘한 말씀하니 시어머니도 당황하셨지요. 죄송하다고요. 죄송합니다.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아간,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을 한 것 같네요. 죄송해요. 아니, 진짜로 여유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을 텐데요. 그래도 애들이 10년이나 사귀는데 이제 와서 결혼을 안 한다는 건 아니지 않나요? 10년이고 20년이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렇게 결혼하면 최소 30년 이상은 살아야 되는데 벌써부터 삐걱거려서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혼을 하는 게 파혼이 더 깔끔하고 간단할 테니까 저희 인연은 여기까지인 걸로 하시죠. 그럼 저는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이어서 친정아버지는 단호하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가셨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식당 사장님이 박수를 치며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 안 맞으면 결혼하고는 더 안 맞죠. 바로 나오라니 다행이네요. 형님, 저 아들만 되시나요? 저 아시죠? 제가 아들놈들 교육을 싹 시킬 테니 마음에 드는 놈으로 골라주세요. 식당 사장님은 잘 되다고 하시면서 저희 친정아버지께 본인 아들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시어머니는 주차장까지 따라 나와서 우리 친정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파트 공동명의로 해달라는 말을 안 할 테니까 애들 결혼을 시키죠. 애들끼리 서로 좋아서 오랫동안 만나왔는데 결혼이 엎어진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우리 딸은 제가 잘 타일 테니 그 집 아드님은 알아서 잘 타일러 보세요. 그리고 저는 한번 내뱉은 말을 지키는 놈이라 맨바닥에서 이렇게요.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친정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8회1호 분이 저희 아버지 차를 가져다 주셨고 저희 아버지가 타는 차는 튼튼한 것을 타야 된다고 말하면서 외제차만 고집하셨던 친정아버지 차를 보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습니다. 시골에서 돼지 축사를 하면 돈을 많이 못 벌 것이라고 생각하시던 것 같아요. 만약 처음부터 저희 정차를 하면서 돈을 많이 못 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사귀는 걸 반대하셨다면 10년이나 되는 긴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10년이나 사귀고 제 나이가 3살이나 되니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게 돼요. 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상견례는 형식적인 것이에요. 그러니 막무가내 나가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결혼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친정 아버지가 태를 타고 식당을 나오는데 백미러로 시어머니가 하는 것을 보고 있었죠. 근데 땅을 치며 우거진 일기 얼마나 아쉽겠어요. 사실 친정 아버지가 돈을 잘 버니까 주변에서 딸 소개해 달라는 말도 많이 들었고요. 물론 우리 오빠 손자리가 자주 들어왔지만 시어머니는 본인이 복을 걷어찬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정리가 잘 됐는데 남자친구는 안 됐나 봐요. 후폭풍이 오면 더 심해진다고 말씀하죠. 제가 저한테 연락해서는 자기가 사고할 테니 다시 만나자고 연락해왔지만 저는 그 즉시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나름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입병이 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친정 아버지가 남자 사진 4장을 식탁에 올려놓으시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힘들지 못 볼 것 같아 헤어졌어도 10년이란 기간이 얼마나 긴데 한 번에 있기는 힘들겠지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있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번에 우리가 갔던 식당에서는 아들내미들이 너보다 오빠인 애들 2명이고 어린애들이 2명이에요. 요즘에는 나이 어린애들을 만나는 것이 유행이라며 어디 한번 골라봐라 하시고 이 사람
저 사람 소개해 주시는 친정이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지금은 남자를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정중하게 거절한 후 혼자만의 삶을 즐기고 있는 중입니다. 대학 때부터 만난 사람이 없어서 허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상한 시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혼자의 삶을 즐기는 것이 현명한 것 같아요. 언젠간 좋은 사람을 만나길 기원하며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